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잘 채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하기 앞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신입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저는 기업의 입장의 편도 아니고요. 신입사원의 입장의 편도 아니에요. 굳이 둘 중에 하나의 편을 좀 따지자면 오히려 기업보다는 신입사원 쪽의 편이겠죠. 왜냐면 저도 일개 직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입사원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고충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 경험도 저도 많이 해봤고요. 신입 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고 벤치마킹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오늘 말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왜 뽑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듣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좀 불쾌하거나 나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저도 보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는 몇몇 구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업에선 이런 생각을 갖고 신입사원을 안 뽑는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한번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됐고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셨죠?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기업은 우리 직원들과는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주는데 왜 교육까지 시켜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신입사원을 어느 정도 채용을 하죠. 그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대기업이란 곳은 원래 그래요.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죠. 그리고 퇴직률도 많이 낮아요. 근속연수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안정적인 연봉과 안정적인 복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퇴사를 안 하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쭉 그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은 좀 달라요. 대기업과 다르게 그럴 여력이 없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돈을 100에서 200, 많게는 200을 좀 넘어가게끔 주면서 알려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채용해서 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채용해서 일을 시켜도 회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월급까지 줘?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한 채용을 해도 중소기업 자체가 퇴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쉽사리 일종의 신입사원에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이거는 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좀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이유. 제가 앞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맞는 거죠. 채용하면 지금 당장 바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해요. 우리가 왜 돈을 주면서까지 교육을 해야 되냐? 여기가 학교냐? 학원이냐?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소기업 기준으로 가장 이상적인 경력은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합니다. 연봉도 적당하고 일도 가장 열심히 할 때가 3년에서 5년 정도, 대리급 정도를 많이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잡코리아나 사람인을 봤는데요. 정말로 2년 차에서 한 3, 4년 차를 가장 많이 뽑더라고요. 신입사원 공채는 제가 사실상 많이 보진 못했어요. 없진 않은데 있어요.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경력직 위주로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팩트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막상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열심히 알려주고 이제 좀 잘한다 싶으면 나가요. 이유는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 연봉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조직 문화, 아니면 너무 많은 야근, 아니면 좀 부족한 복지, 뭐 기타 등등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 직원의 개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나간다는 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저러한 이유들이 아닐까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할 수 있겠죠.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습기간. 기업에서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기업을 알아보고 이런 수습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 우리가 많은 거를 배워보고 서로 알아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게 이제 수습기간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수습기간 동안에 뭔가를 배웠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습기간 안에 나가주면 땡큐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나갈 거면은 빨리 수습기간 때쯤 나가야 되는데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여기를 퇴사하면 또다시 취업해야 되고 근데 취업은 너무 어렵고 그냥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년이 되고 뭐 2년이 됐어요. 사실 이제 1년 이상 열심히 다 배우고 나가버리는 게 기업에서는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수습 기간에 몇 달 하고 나가는 건 리스크가 안 된대요. 1년 이상 열심히 다 배우고 나가버리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수습 기간에 나가주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다 배우고 기업에서 이제 이제는 프로젝트를 좀 시켜봐도 되겠다 할 때쯤 나가니까 난감한 거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우리가 월급까지 줘가면서 열심히 알려줬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중소기업 근속연수가 평균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합니다. 1년 이상 다 배우고 이제 좀 일 좀 시키려고 하면 나가니까 그러면은 신입을 또다시 뽑아서 또 알려줘야 되고 그럼 또 나가고 또다시 알려주면 또 나가고 또다시 알려주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자체를 신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 좀 들어보셨나요? 최소 3년은 해야지 기업에서 자기 목을 좀 해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뭐 최소 3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자기 목을 좀 해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정말 그렇긴 합니다. 근데 1년 동안 알려줬는데 나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투자한 거예요, 투자. 근데 투자만 했지 얻은 건 한 개도 없는 거죠. 나가버렸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되풀이되니까 신입사원을 안 뽑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서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입사원 입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 신입을 뽑아야지 경력을 쌓아서 경력으로 지원을 하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에도 좀 모순이 있어요. 신입사원을 뽑아. 나를 뽑아주세요. 그럼 내가 경력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 경력을 갖고 이직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야, 우리가 너 알려줬는데 경력으로 다른 데를 지원해? 이런 마인드로 또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입사원을 잘 안 뽑는다고 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뭔가 퇴사율이 좀 높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한 대우를 해주면 오래 다니겠다. 너네가 연봉도 어느 정도 평균에 맞춰주고 복지도 평균에 맞춰주기만 하면 오래 다니겠다. 대우를 너무 안 해주니까 너무 직원을 하대하니까 우리가 그만둬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봉이 평균 이하거나, 그죠?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 주거나, 야근 수당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금액도 중요하긴 하지만, 회사 사정, 여건에 따라서 많이 야근 수당을 챙겨주지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튼 이런 부족한 대우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입사원들이 버티다가 퇴사하는 이유들이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 이제 비교 대상도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비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난 기사를 제가 하나 또 본 게 뭐냐면요. 기업들도 신입사원 공채가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직을 공채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아세요? 어디선가 경력자인 신입이 있긴 하겠지. 어디선가 경력을 쌓은 사람이 지원하겠지. 뭔가 이런 희망을 품고 경력직 공채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되게 아이러니하죠. 서로 신입사원은 안 뽑으면서 서로 경력자는 원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제가 오늘 설명을 쭉 드린 내용을 보면 이제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좀 인상이 이렇게 빡 찡그러지는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이 내용에 모두 다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내용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신입사원분들이 도대체 왜 경력자만 채용하는지 거기에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